제가 지난 영상에서 종목들이 저점을 찍었는지 보려면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항목뿐만 아니라 주요 저항 라인 돌파를 하고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관심 종목군을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락 장세에도 이 근데 이런 단기 급등 우물선을 당연히 넘어야 되고 구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Nice stack. 안녕하세요. 주식의 정석 위정석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8월 28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인트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포함해서 바이오 전반이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자, 오늘은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저점을 통과하는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요. 또 관심주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오전장에는 신라젠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죠. 자, 그러면서 뭐 바이오 섹터 전반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 걱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과 인트론 바이오가 호재가 이제 터지면서 상한가까지 이제 바로 이제 올라갔죠. 그러면서 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와 이제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이전에 나왔던 계약을 이제 정정하는 그런 공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계약 금액이 처음에는 이제 6억 6천만 불 정도에서 9억 9천만 불로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바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신라젠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과 인트론 바이오의 기술 계약,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 전반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제 오늘 바이오들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반기 실적 발표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반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 전날 이제 8월 14일까지 해서 2분기 실적까지 상장된 종목들의 이제 대부분의 반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 시즌에는 상승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제가 뭐 이전 영상들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좋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코스닥의 시총상위 바이오들 이제 몇 종목만, 좀 대표적인 종목들 몇 종목만 제가 이렇게 연간 재무제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요 종목, 그리고 자, 요것도 보시면 자, 이렇게 재무제표를 가져왔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다들 한 번씩은 이제 들여보셨을 종목이에요. 또 매매도 아마 해보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이렇게 영업이익 적자가 이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말고는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연속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시즌에는 바이오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요게 이제 끝났으니까 일단은 이제 실적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뭐 눌리는 그런 모습은 끝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재 소멸을 이제 두 번째로 들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어지럽게 했던 게 코롱 티슈진부터 해가지고 이런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악재들이 이제 누적이 됐었죠. 근데 이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 이제 요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둘씩 좀 악재가 소멸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신라젠이 주가 조작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또 급락이 나왔는데,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총의 뭐 2, 3위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49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시총 순위도 급락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총의 좀 상위를 차지하고 있던 이 대형 바이오들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좀 이제 축소가 되면서 좀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악재가 소멸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제 수급을 보시면은 이게 좀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이오 종목들을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년 말에 이제 바이오 섹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대폭등을 했었죠. 근데 요거를 이끈 게 이제 개인의 수급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락으로 인해서 반대 매매도 나가고 뭐 대량으로 이제 로스컷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수급이 대거 이탈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한 이제 수급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9월에 주요 학회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이제 기대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키움증권에서 만든 자료예요. 글로벌 이제 제약바이오 학회들 일정을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9월 달부터 9월 초부터 계속 뭐 거의 매주 이렇게 학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달 잠깐 쉬었다가 또 11월부터 또 12월까지 학회들이 이어지고 있죠. 또 이 학회가 있게 되면은 또 관련된 종목들 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학회 일정 관련해서도 또 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이유와 함께 바이오가 1차로 저점을 찍는 모습을 오늘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가 또 17년 후반처럼 대시세를 만드는 그런 국면이라고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정상적인 상태로 좀 돌아갈 걸로 기대가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종목들이 저점을 찍었는지 보려면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 항봉뿐만 아니라 이런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또 확실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바이오 섹터에서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이 관심 종목군을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함께 또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숫자 1 적어서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또 드릴 거고요. 제가 안내드리는 이 관심 종목들을 좀 지켜보시다가 기술적으로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고 요럴 때 또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바로 이 관심 종목들의 또 힌트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종목을 제가 차트와 수급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시간봉 차트를 가져왔어요. 1시간봉 차트를 갖고 왔고, 이거 보시면은 이 장기 이평선을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5%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 장기 이평선을 이제 건드리면서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도 한번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게 보면은 뭐 14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량 거래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전에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한번 툭 튀어나오는 이런 거래량, 평균 거래량을 좀 몇 배를 초과하는 그런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시고요. 이런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다. 사실 이제 수많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분봉상에서 분봉이나 뭐 시간봉상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그런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의 수급도 보시면은 오늘 좀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죠. 개인은 많이 털렸고 그거를 이제 기관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와 투신 이게 좀 공격적인 기관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도 보시면은 오늘 좀 많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요. 종가 부분 단에서 이렇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평선 돌파가 나왔고요. 또 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평소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기관에서 상당한 물량을 이제 받아갔죠.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뭐 엄청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계속 샀었는데 오늘은 좀 사모펀드에서 좀 유의미한 거래량을 거래대금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이어질지 이걸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10% 정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뭐 엄청난 뭐 장대 항목은 아니죠. 10%면은.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전에 한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앞에서 이제 멈추긴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요거를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이 돌파와 함께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 자, 그리고 이제 요 종목도 이제 사모펀드와 투신에서 좀 이제 공격적인 자금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아마 요런 이평선 저항은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슈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 오늘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오늘은 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1차적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4가지 이유 제가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들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영상 마무리하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들과 또 관심주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